정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거리의 모든 카메라가 당신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속 모든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알고리즘의 검열을 받고 있죠.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전 세계 정부들이 시민 감시를 위해 배치한 첨단 기술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셀카나 친구와 함께 찍은 일상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결혼식이나 회사 야유회에서 찍힌 단체 사진 속에 등장했을 수도 있죠. 심지어 번화가를 걸어가다가 누군가의 일상 브이로그의 뒷모습이라도 잡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클리어뷰 AI라는 회사는 인터넷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약 520억 장의 사진을 수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는 당신이 동의한 적도 없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시스템이죠. 한번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얼굴 정보는 CCTV 영상이나 경찰이 입력한 사진과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분석됩니다.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디지털 감시망 속에서 말이에요. 회사 측은 자신들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독립적인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억 개의 얼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오차율이라도 발생한다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잘못된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영원한 용의자 라인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범죄 수사선상에 오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섬뜩한 의미를 담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클리어뷰를 개인정보 보호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은밀하고 위험한 기업이라고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FBI와 미국 출입국 관리소를 비롯해 무려 27개국 2,300여 개 기관이 이미 이 논란의 기술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범죄율 감소와 공공안전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와 실종자 수색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강조하죠. 반면 반대론자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며 감시가 아닌 상호 신뢰야말로 자유사회의 근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적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덮는 방대한 카메라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컴페리텍의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7억 2천만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구 1000명당 510대라는 경악할 만한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감시 카메라 밀도 순위에서 중국 도시들이 상위권을 거의 독점했고 인도의 주요 도시들과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스크바의 경우 주민 1000명당 평균 21대의 카메라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전체 순위에서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평균적으로 1000명당 14.2대 수준이지만 금융가인 시티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계산해보면 1000명당 78대로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가 1000명당 무려 120셀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워싱턴 DC 5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26대 순으로 뒤를 잇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카메라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얼굴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나날이 커져가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감시 인프라가 한번 구축되고 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부시 행정부의 애국자법과 오바마 시절의 FISA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목숨을 걸고 폭로했듯이 대규모 정부 감시 체계는 한번 시작되면 영구히 지속되고
오히려 확대되는 무서운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역사를 차근차근 돌아보면 감시 시스템이 애초에 선량한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테러나 범죄 예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됐다가 빠르게 확산되죠. 불평등에 항의하는 평화로운 시위대, 정부 부패를 파헤치는 탐사보도 기자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공공안전용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시스템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하루 동안 카메라에 몇 번이나 찍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인의 경우 일주일에 246번 정도 포착된다는 추정치가 있지만 개인차가 크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집을 나서서 서구 사회의 어떤 도시나 마을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하루에 수십 차례 이상 카메라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29세의 크리스토퍼 게틀린이라는 평범한 남성이 조용한 지하철역에서 두 남자가 경비원을 잔혹하게 폭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갑자기 지목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계속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얼굴 인식 시스템은 게틀린을 잠재적 일치 대상으로 표시했죠. 이것만으로도 그를 구속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7개월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그의 완벽한 매치는 완전한 거짓 양성 반응이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쯤 그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게틀린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는데 이것이 그를 더욱 큰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어두운 피부색에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건 단순한 인종차별 문제만은 아닙니다. 백인 남성과 여성들도 잘못된 알고리즘 매칭으로 인해 부당하게 체포되어 고통받은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자동화 편향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경찰들이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도 컴퓨터 결과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말하죠. 게틀린 사건에서도 잘못된 알고리즘과 라인업에서의 불확실한 증인 증언 외에는 그를 범죄와 연결시킬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체포가 이루어졌죠. 사실 그가 보석 기간 중 발목 모니터를 훼손한 건 그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체포되어서는 안 됐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게틀린 혼자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텍사스 경찰은 또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인 하비 유진 머피 주니어를 메이시 백화점 선글라스 매장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어요. 문제는 그가 당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어 11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그 기간 동안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 그의 무죄를 확인하고 모든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11일간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굴욕감,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모두 컴퓨터의 단순한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개인적 피해가 개별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이제 대규모 군중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입장할 때마다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공공안전 확보와 수배자 색출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수만 명의 무고한 관중들이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올 때마다 거대한 디지털 그물에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그들은 이미 잠재적 용의자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감시 환경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위축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첨단 감시 시스템의 영향력은 경기장 입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들이 이제 경찰서와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에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거든요. 도난 차량을 찾거나 범죄 발생 후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요. 예를 들어 경찰이 흰색 포드 브롱코를 찾고 있다면 번호판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전국적으로 연결된 수만 대의 카메라들을 통해 해당 차량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모든 도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평범한 시민이라면 이런 상황이 디스토피아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텍사스주가 ALPR을 단순한 범죄 수사를 훨씬 넘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심각한 비판이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요. 한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경찰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8만 6천 대의 ALPR 카메라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감시 카메라들은 가로등이나 신호등, 심지어 도로 공사용 콘 안에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당국에서는 그녀를 체포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선례는 여전히 매우 섬뜩하고 위험합니다. 텍사스에서 불법인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 여성들이 주 경계를 넘으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일반 대중은 이런 종류의 광범위한 감시를 원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적 토론이나 투표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기술들이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사회에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AI 억압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상한 거래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동화된 알림 시스템이 부업으로 얻은 수입이나 현금 입금 같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얼마나 쉽게 오해해서 당신의 계좌를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엘리트들이 약 3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조세 피난처 해외 계좌에 숨겨두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 구조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억만장자들이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들이 은행 AI의 감시를 가장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거창하게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촘촘한 감시망은 종종 힘없는 작은 물고기들을 먼저 걸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감시받고 분석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는 패턴과 댓글 내용을 분석해서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취향을 정밀하게 프로파일링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광고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판매되거나 제공됩니다. 검색 엔진은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정보를 찾는지 24시간 기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기능은 당신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상세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나 휴대폰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대화까지도 녹음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누구에게 공유되는지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인가 말이에요.